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다시 돌아왔습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시즌 5. 네,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앞으로 3개월간 힘차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힘 시즌 5, 그 대망의 첫 테이프를 끊는 사람은 네, 바로 우리 방송의 선장, 대한민국 우리 지역 최고 언론입니다. 대한민국은 퇴퇴퇴. 근데 요새 주가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마이뉴스 장지한 기자와 함께하는 요즘 뭔 일 이슈가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 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카 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카 닥터 김사부였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이 방송을 꼭 청취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백만장자, 아니 억만장자로 만들어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누군가가 당신의 호주머니를 노립니다. 더욱 강력하게 무장해서 돌아온 사기와의 전쟁 시즌 2 어설픈 사기 전문가 범털 박사장과 대전 지역 최고의 언론인을 꿈꾸는 주당 중도 일보 임효인 기자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양한 사기 수법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장지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자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요? 작년에 막 기자상 많이 받고 정점을 찍다가 요새 좀 뜸한 것 같은데. 좀 쉬었다 가야죠. 그 기자님도 도와주셨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큐멘터리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네. 예, 산내 골륜골 이야기를 촬영을 마치고, 네, 시사회도 마치고 지금 일반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너무너무 감명 받았고요. 잘 정리돼 있다 사건을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본인이 출연해서 그런 건 아니고 아니에요. 그게 5점이었습니다. 아니 그때 인터뷰할 때 난 할 말 없어 이러시더니 말 제일 길게 해가지고 편집할 때 애먹었어요. 긴 이야기를 설명하시라 그래서. 네네. 아무튼 너무 좋았습니다. 참 수고했고 참 의미 있는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임이 네. 이제 시즌 5 우리가 오늘 이제 첫 방송을 이제 우리 장장이 되면 끊으시는데 네. 시즌 1부터 같이 하셨잖아요. 예, 좀 지루하죠. 5까지 올 줄 알았어요? 아이, 뭐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들어주시는 분들의 덕분이죠. 네, 이게 장지한 기자님의 다 그 훌륭하신 영도력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뭐 주고받고 그러나요? 네, 그러면 저도 그러면 우리 정 PD님께서 하도 훌륭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네, 훈훈한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방송 제목이 이래요. 6.13 지방 선거가 끝나고 난 뒤입니다. 네. 좀 약하네요, 노래가. 네. 6.13 지방선거가 이제 끝났어요. 그쵸? 우리 예. 방송 기준으로는 좀 한 2주 정도? 2, 3주 정도 지난 건데,
그 지방선거 이제 그 과정하고 그다음에 뒷얘기를 좀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네. 먼저 6.13 지방선거 간단하게 총평을 좀 해줘보시죠. 예, 뭐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그래도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서 새로운 이제 지방 정부들이 출범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특히 우리 지역의 이슈를 다루는 우리 방송에서는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삼아봤고 이번 총평을 좀 해보자면 사실 뭐 방송에서 다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죠. 뭐 두말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랬던 것 네, 같고요. 더 그렇죠. 뭐 싹쓸이 이런 말이 딱 맞을 정도고 자유한국당의 참패, 심지어는 몰락. 뭐 지금은 뭐 흔적이 사라질 것 같처럼 좀 뭐 내부 자중질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뭐 바른미래당은 아예 존재감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어요. 네. 뭐 표로 볼거나 뭐 그 선거 과정에서의 이슈라든지 이런 거에 전혀 뭐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했던 그런 선거인 것 같고 반면에 그 정의당은 뭐 생각보다는 선전했다 이렇게 좀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세요. 정의당 김인기 후보 같은 경우는 김인기 위원장 저희 방송 패널이기도 하고 너무 득표가 적어가지고 보면서 좀 안쓰럽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정당 전체 정당 지지율이나 그리고 그 당선자는 많이 내지 못했지만 실제로 당선권에 근접하는 그런 퍼센트를 기록한 후보들이 꽤 있거든요. 정은 후보 같은 경우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그런 선거의 결과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총평을 쭉 해주셨고. 그 우리 지역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 당선 인수 같은 걸 가지고 네, 한번 좀 우리가 비교해 볼 텐데 일단 광역단체장 전국적으로는 다 아실 거예요. 17명 중에 14명이 민주당이었고 한국당 2명, 무소속 1명 이렇게 제주도 됐죠. 네. 원희룡 지사. 이걸로 볼 때는 뭐 민주당의 압승이다. 이건 뭐 당연한 그러니까 대구, 경북 빼놓고는 그렇죠. 그리고 제주의 원희룡 지사 빼놓고는 전부 다 민주당. 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단체장이 226개 중에 민주당이 151석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한국당이 53석, 그 민주평화당이 5석, 그다음에 무소속이 17석인데 그거 직접 세보셨어요? 아니면 어디서 보고 하는 거예요? 뽑았죠.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가면 다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바른미래당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뭐 존재감이 없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이 정도면 정당의 존재감, 뭐 존재 이유를 좀 찾기가 바른미래당이 어렵지 않나. 평소에 뭐 감정이 있으셨어요? 그래도 정당이 이 정도 심한 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뭐 그 국회의원 수는 좀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총선이 조금 시간이 좀 있어서 그렇지. 이게 이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당선된 분들이 아니시니까 그렇죠. 당선은 그 새누리당 소속하고 국민의당 소속이 모인 거죠. 중간에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지. 이렇게 보면은 사실상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왜요? 며칠 전에 원내대표도 새로 뽑았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그 정당의 노선 이런 거는 이제 사실상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의 그 당선자 수를 좀 보면은 일단 충청권 기초단체장에서 보면 대전에는 5석을 전체 다 민주당이 다 휩쓸었죠. 그러니까 기초라 하면은 광역시는 구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도에서는 시나 군을 얘기하는 거죠. 네, 시장 군수를 시장 얘기하는 군수 건데, 구청장. 광역단체장 4개는 뭐 당연히 뭐 민주당이 다 쓸었던 건 사실인 거고요. 그다음에 기초단체장에서도 대전 5개 구청장을 다 민주당이 쓸었고, 세종은 이제 없죠. 기초단체는. 그렇죠. 광역 하나죠. 없고, 충남은 15개 중에 민주당이 11, 한국당이 4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뭐 압승이다 이렇게 거의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뭐 청양 같은데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곳 부여 이런 데서도 민주당이 됐으니까요. 그다음에 충북은 11개 기초단체장 중에서 민주당이 7석, 한국당이 4석 이 정도인데요. 충북도 사실은 약간 보수적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압승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도 한국당이 4석은 그리고 결코 뭐 조금 선전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죠. 전국적인 판세에서는 그렇게 좀 보이고요. 광역의원 숫자로 볼 때도 뭐 민주당의 뭐 압승입니다. 대전은 19개 그 지역구 중에 뭐 19대 0이죠. 세종도 16개 중에 16대 0이었고 충남은 31대 7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31, 한국당이 7인데요.
그 전 선거에 비교하면 완전히 역전된 숫자입니다. 역전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다음에 충북은 26대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례대표 의원을 보면 대전은 3명 중에 2명이 민주당, 한국당이 1명. 세종은 1대 1. 그다음에 충북은 2대 1 이렇게 했는데요. 충남이 좀 새로운 한 의미 있는 게 있는데 민주당이 2명, 한국당이 1명, 정의당이 1명이 포함됐습니다. 드디어 원내에 진출을 했네요. 네. 광역의회에서. 그래서 좀 의미 있다라는 이고 아마 충청권에서는 최초 아닌가 싶어요. 정의당 옛날 통합진보당이나 뭐 정의당 이런 정당에서 네. 진보 소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죠. 이쪽에서 네. 이렇게 광역의회에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정의당 광역 비례대표로 이선영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는데 이분은 학교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근데 이제 광역 의원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분이 정의당 후보로서 정의당 의원으로서 충남 도의회에서의 활동을 좀 우리가 지켜보고 주목해볼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총평을 쭉 해주셨고 각 단체마다 몇 명의 의석수를 어느 정당에 가져갔는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우리 대전 쪽으로 좀 이제 넘어와 보죠. 네, 대전광역시장 선거는 네, 더불어민주당의 허태정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그렇죠. 네, 이 시장 선거에서는 어떤 점을 좀 주목해 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청취자들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플래카드에 보면 그냥 다 발가락 이야기만. 이 발가락은 이번 전체 선거를 보면 문재인 대 홍준표 대결 뭐 이렇게 많이 압축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선거를 다 하고 있다. 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그 모든 플래카드나 또는 뭐 그 공보물 같은 데 네. 보면 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과 그러니까 아니면 그게- 같이 찍은 사진.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 네. 그 문재인 정부의 지향점 중에 하나가 지방 분권의 완성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인데 분권이죠. 예. 그럼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을 이렇게 내세운다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역행? 그렇죠. 또 예. 반대쪽에서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과거에 이제 박근혜 예전에는 대통령이 박근혜 있을 때 그뭐 사진 찍은 거 막 내놓고, 예. 그 박근혜 대통령 찍은 사진만 막 했잖아요. 그거 예. 엄청 비판했었던 분들인데 또 똑같죠. 네. 예. 이 진영이 바뀌면 좀 네. 이렇게 되는 게 좀 우리 정치 현실로서는 좀 슬픈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후진적인 것 같아요. 예. 예,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좀 그런 면모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선거를 이렇게 평합니다. 문재인 대 홍준표 구도. 그러니까 대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결과로서 이제서야 대선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 한 선거. 그러니까 촛불 민심이 아직도 이어진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번 선거로서 촛불 전국이 이제 완전히 끝나고 새롭게 출범하는 이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 단체들도 마찬가지고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이제부터는 또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이 이제 출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대전은 아까 얘기했지만 발가락. 전국적으로는 문재인이 다 휩쓸었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스캔들이 또 전국적으로 가장 이슈가 됐던 이번 선거의 그런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대전 지역에서는 이제 허태정 그 당선자죠 후보의 발가락 이야기가 거의 뭐 선거 전체를 주도했거든요. 발가락 이야기를 우리가 또 하게 돼서 좀 안 좋긴 한데 어쨌든 평가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발가락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정 PD님은? 네, 뭐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만 예, 소개해 주시죠. 아, 그럴까요? 네. 짜고 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허태정 후보가 지금 이제 당선자죠. 지금 당선자 신분인데 이분이 1989년도에 아주 오래된 시기죠. 그때 이제 대화동에 있는 어떤 공사 현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철근이 떨어져 발가락을 다쳤고 2개를 다쳤고 그 중에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절단하게 돼서 그런 이제 족지절단이라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그해 9월에 그 징병 검사를 했는데 족지절단을 이유로 장애 진단을 받아서 병역을 면제됐다. 이런 과거가 있는 것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특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하면서 병역 그 면탈을 위한 뭔가 허위 진단서 내지는 뭐 심지어는 발가락을 스스로 자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거의 선거판을 이 의혹으로 계속 이어졌죠.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허태정 캠프에서 뭘 했냐면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의미로 그 장애 진단서를 공개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진단서를 받은 곳은 대화동에 있는 소망병원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애 진단서를 이제 2002년도 그러니까 사고 나고 13년 후 정도에 장애 진단서를 새로 끊었는데 이건 계룡병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또 계룡병원도 없어졌어요. 희한하게 그렇죠. 장애 진단서마저도 뭔가 문제가 있는 그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그 족지절단 특히 발가락 하나 잘려서는 장애 진단이 나올 수 없는데 나온 그걸 공개함으로써 더 큰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얘기가 좀 길으셨지만은 네.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허태정 후보 입장에서는 발가락을 다쳤다 그리고 그 그렇죠. 다쳤기 때문에 장애 진단을 받았다 하는데 네. 이제 상대방 그 박성희 후보 캠프 측에서는 네. 군대 안 가려고 자른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또 그 장애 진단 과정도 그거 갖고는 그 등급이 안 나온다 뭐 이렇게 그렇죠. 서로 예. 이제 공방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네거티브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검증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 건지 뭐 사실 그런 얘기도 많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허태정 캠프에서는 계속 네거티브다 이런 선거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주장했고 그 뭐 자유한국당이랑 또는 이제 나중에 그 바른미래당 쪽에서도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검증이다. 뭐 후보의 도덕성에 대해서 우리 문제 제기하는 걸 왜 네거티브로 치부하느냐. 근데 그 말도 꼭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판단하기는 우리 장지한 기자님이 예전에 그 박성희 후보 나왔을 때 우리 방송했을 때 이분이 진영과 상관없이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더니 혹시 뭐 그런가요? 제 마음을 들켰나요? 네, 그런 건 아니고 네거티브와 검증 사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텐데 네거티브는 허위 사실을 가지고 막 퍼뜨린다든지 악의적인 어떤 뭐 소문을 뭐 사실을 부풀려 가지고 그걸 가지고 표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든지 이런 거 하고 또 하나는 잘못한 긴 잘못했지만 그거를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저는 네거티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을 좀 대입해 보면 그럼 과연 사실이 뭐냐 이런 거 볼 때 족지절단은 사실인 거죠. 발가락이 없어요 일단. 네, 그걸 진짜로 의도적으로 잘랐는지 아니면 사고였는지 그건 모르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뭐 진단서를 받은 거 이런 거는 뭐 이미 지난 거이기도 하고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봐요. 다만 그게 병역 면제를 위한 의도적인 거라고 계속 문제 제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계속 문제 제기하는 이런 건 네거티브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 이제 장애 진단서 조작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조금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허태정 캠프에서도 이거는 규정에 명백하게 표에 딱 나와 있으니까요. 6-1이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게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 나중에 받겠다 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사과를 하고 다만 그게 그 박성희 후보가 그러니까 사퇴해라. 이건 과도한지 안 한지는 유권자한테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쪽에서 어느 정도 인정도 잘 안 하고 저쪽에서는 그거 하나 딱 잡았다고 무작정 사퇴하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정책 선거가 사라지는 건 다 두 쪽 캠프에 다 문제가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논란이 결국은 피해는 정책에 대해서 가려버리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시민들의 피해다. 그리고 결과를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별 영향 없이 네. 그냥 허태정 후보가 그 56%를 얻었거든요. 56.4% 그리고 박성희 후보는 32% 정도 얻었는데 이거는 거의 뭐 정당 지지율 그 전에 조사했던 그러니까 영향이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에는 영향을 못 미치고 선거의 결과는 영향을 못 미쳤는데 그 시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는 제대로 못 아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전의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전임 시장 그 집행부 민선 6기였죠. 네. 여러 갈등들도 있었고 중도 낙마도 있었었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 많이 좀 실종되지 않았나. 저는 또 개인적으로 네. 그런 불만이 좀 있었던 게 사실 민선 6기도 민주당이 이제 집권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시의회도 민주당이 장악을 했었고 네. 그리고 집행부 시장도 민주당 소속이었었고 네. 그런데 이제 별로 안 좋게 끝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 정부가 굉장히 못해가지고 박근혜 후보가 나왔을 때 그 영향이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립 구도를 세웠단 그렇죠.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선거 전략을 짰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보면은 사실은 그 정당만 놓고 봤을 때는 대전입니다. 문재인 네, 대통령이 네, 네. 아니라 대전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민선 6기의 어떤 그런 파행들에 있어서 민주당이 책임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당의 어떤
사과라든지 아니면 책임 있는 이야기들보다는 마치 새로운 세력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사실 저는 썩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예, 오르신 지적입니다. 저도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 이게 새로운 선거가 되고 새로운 시장을 뽑는 선거라면 전임 시장, 전임 정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어떤 식으로 이끌겠다고 비전을 보이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해야 되는데 특히 토론에 나왔으면 그런 걸 안 얘기하는데 나왔어요. 우리 방송에서는 2번이 오시기로 해놓고 안 왔어요. 허태정 후보께서는. 그렇죠. 어쨌든 하여튼 공중파 중요한 데만 나가셨나 봐요. 아무튼 실제로 서럽습니다.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토론회를 좀 회피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 보이는 회피하는 게 아니고 그래 보일 수 있는 그랬는데 그런 곳에 나가서 계속 발가락 이야기로 소모적인 그 시간을 다 써버리고 이런 것은 정말 불운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선거에 영향도 못 미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쪽도 어찌 보면 선거 전략의 실패이고 또 그거를 방어하는 쪽도 결국은 그게 계속 이슈화되지 않고 뭔가를 하지 말자. 자기 비전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든 그냥 시간만 끌면 높은 정당 지지율 또는 뭐 대통령의 지지율로 가지고 넘어가려는 이건 참 바람직하지 못한 그럴 리가 선거라. 있겠냐면은 그래 보일 수 있는 개연성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그 인수위가 이제 새로운 시정이 이제 꾸려지면서 그 조승래 국회의원이죠. 유성갑이죠, 그분이요. 인수위원장을 맡았죠. 그것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대전광역시의 시정하고 지역구 국회의원하고는 좀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인수위원장을 맡는다라는 게 이게 과연 적절한 건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민주당 판이기 때문에 비판들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잘합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우리가 좀 오늘은 비판적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뭐 못할 건 없고 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격이 뭐 법적으로 정해진 건 충분히 아니니까.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그동안의 인수위원장을 대부분이 교수들이 지역에서 지역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관여했던 아니면 연구했던 이런 분들이 주로 인수위원장을 많이 맡았고 실제로 뭐 전문가들도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을 많이 그 인수위원회 포함시켜서 인수위를 꾸렸는데 이번에 약간 다르게 정치인이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 인수위원장을 맡고 또 부위원장이나 이런 중요한 곳에도 캠프에 참여했던 이런 분들이 주로 이렇게 맡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정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분들 이런 지적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보면 사실은 캠프에 있었던 분들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짜임새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인수위원회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때서 누구를 섭외해서 뭐 자리에 앉혀서 인사하고 뭐 현안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렇게 우리 국가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럼요. 그 국회의원들 지금 얼마나 바쁩니까? 그리고 지역구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이잖아요. 더군다나 유성 그쪽에 하실 일도 많을 거고 그리고 중앙 입법기관으로서 하실 일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 정치를 벗어나서 지방 분권화 이런 얘기가 문재인 정부의 철학인데 지향점인데 그거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더군다나 또 우리가 왜 어디 가서 갓을 고쳤지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과거에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뭐 안희정 라인이다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공공연하게 허태정 지금 당선자께서는 아니면 뭐 조승래 의원께서는 안희정 쪽하고 가깝다 뭐 이런 얘기들 많았었잖아요. 가까운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이 더 불러 일으킬 만한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건 인사를 할 때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말 장자연에서 얼마나 좋아. 여보세요. 대전시 망하겠어요? 좋아하는데. 대전시 망합니다. 그 외부 인사라든지 객관적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영입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번처럼 정말 누가 봐도 같은 라인, 뭐 어떤 줄 서 있는 친한 사람, 친한 사람, 끼리끼리 이런 사람을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이게 좀 잘 될 수는 있지만 평가적으로 외부에서 보기에는 또 비판의 지점도 있는 거죠. 이거를 좀 감안했으면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대신 그러면 뭐. 구성은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어떤 일을 할 거냐, 어떻게 시민들한테 보여줄 거냐에서는 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면은 좀 보인다고 제가 보이는데 일단은 시민의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는 그런 의지를 비치고 있거든요. 전임 시장께서도 뭐 경청과 소통이 슬로건이셨고. 네, 그래서 시민 뭐 공청회 무슨 인사청문 간담회 이런 거 도입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보다야 훨씬 더 발전됐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은 시대가 변화되는 만큼은 아니라고 저희도 판단했는데 이번에 이제 허태정 당선자의 인수위에서는 그보다 한 발 더 나간.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새로운 그 의견 수렴의 네. 그 뭐랄까 모델을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신고리 오류코기 관련해서도 그랬었고 전혀 새로운 방식의 그걸 했잖아요. 근데 허태정 당선자도 이번에 이제 그런 비슷한 방식의 그걸 제안했거든요. 특히 우리 지역에서 제일 문제가 되던 월평공원 그 개발 문제, 도솔산에 아파트 짓는 거, 그 3천 세대 들어오기로 해서 이게 결정을 해놓고도 계속해서 문제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다시 의견 수렴을 하고 또 다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근데 인수위 그 기간 때부터 새로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더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뭐 한 가지 사례지만 앞으로의 시정 철학이 나타나는 거죠. 더 충분히 의견을 많이 들어서 결정하겠다라는 취지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현안이 이제 앞으로 있는데 그런 데서도 이런 방식들이 이제 좀 시정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겠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선된 거가 1차 고비라면은 그 이후에 이제 하시는 것들이 그 다음 고비니까 사실 대전시 똑같이 의회가 민주당이 장악했었을 때에도 도시공원위원회 멤버 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렇죠. 당연직 위원들 줄이는 그 관련해서도 뭐 시의회에서 본회의에 상정 안 해가지고 폐기시키고 그랬잖아요. 민주당이 집권했던 의회에서도 멤버 많이 안 바뀌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감 선거입니다. 장 기자님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진보교육감 단일화 과정부터 저희 방송에서 좀 많이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했었잖아요. 다루기도 했었고 초대도 많이 했었고 생방송도 했었고 근데 결과는 이제 현역 설동호 교육감께서 당선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진보교육감 후보가 그때 처음에 3명이었었잖아요. 3분 다 인터뷰도 하고 3분이 나와서 토론회도 하고 이런 걸 저희가 역할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후보 단일화가 돼서 진보 후보 1명, 보수 후보 1명 그래서 1대1 대결을 성사가 됐어요. 네. 저희가 역할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요. 거의 근데 고맙다는 거 감사패 받은 거 있어요? 그런 거 받은 건 아니고요. 아니, 감사주라도. 나는 연락 받은 거 딱히 없는 것 같아. 아무튼 어찌 보면 시민들한테는 또 그 양자 대결 되는 게 좋은 거죠. 선택의 폭이 넓어도 좋지만 또한 이렇게 정제된 그 정책을 가지고 서로 했으니까요. 좋은 경쟁을 했으니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결과에서는 이거를 잘 됐다 못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진보 진영이 말 속에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그런가요? 네. 진보 진영이 총력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패배했는데 참패했어요. 참패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6% 차이면 1대1 구도에서 지금 진보가 유리한 판국이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조금 전에도 민주당이 이제 압승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그 민주당의 압승 그러니까 이제 진보 개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진보 개혁 진영에 승리하는 구도에서 또 전국 17개 교육감 중에 14곳이 진보 교육감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리고 대전만 놓고 봐도요. 딱 3곳으로 보면 대구, 경북, 대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섬이죠, 섬. 어찌 보면 이게 아까 시장도 그렇고 구청장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대전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1 구도에서 6% 차이예요. 그러니까 4만 1,000표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참패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어요. 진보 진영의 입장에서 보면 참패죠. 객관적으로 보면 왜 참패라고 합니까? 말 속에 답이 있어요. 속상해서 그래요. 속상해서 커밍아웃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장 기자님이나 저나 솔직히 방송 진행하면서 이거는 커밍아웃 했던 부분이잖아요. 제가요? 어떻게 보면 돌려드려요? 했나요? 편집 한번 해줄까요? 그랬어요? 네. 어쨌든 이런 이제 상황이 왔는데 좋은 그 분위기 속에서도 그런 토대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참패는 대체 어떤 데 원인이 있나 이걸 좀 깊이 반성을 해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선거 캠프나 이런 쪽에서 들려오는 얘기로는 저희 아무래도 교육감 선거에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졌었으니까 설동호 현 교육감이자 당선자께서 이제 현역 프리미엄이 너무 강했었다 이런 그건 사실이죠. 그리고 또 대전 지역의 그 학부모들의 성향이 아직은 교육 쪽에서는 좀 보수 성향이 남아있지 않느냐 이런 그런 면도 있는 이야기들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좀 미숙했다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꼽더라고요.
어떤 거 하나하라고 꼽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모든 게 이제 복합적인데 일단 그 진보 진영의 후보로 나선 선광진 그 후보가 인지도가 낮은 것도 사실이에요. 뭐 이름 알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번 선거에서는 그 기호가 없었잖아요. 네. 너무 힘든 거예요. 하필 또 둘 다 시옷자로 시작해가지고 시옷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학부모들조차도 진보 후보가 누구인지 잘 알기도 어렵고 더더욱 학부모가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20대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뭐 5, 60대 이미 손자들이나 뭐 있을 그 정도 분들이 대체 누가 진보 후보고 누가 무슨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구분할 수가 없었다는 면도 있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다른 시도에서 당선된 교육감들 있죠.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뭐 네. 이번에 재선인 분들이 많지만 그분들은 초선인 시절.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겠죠. 네. 판이 지금보다 훨씬 불리했었거든요. 네. 인지도도 훨씬 더 낮았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논리는 그러니까 뭐랄까 내부에서 위안을 삼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냉정하게 분석하기에는 이게 전체 원인이라고 하죠. 이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시민사회 그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만들었던 시민사회 단체의 역량이 부족한 것도 사실인 거죠. 그 확산성. 성광진 후보를 후보로 만들었는데 이 후보가 진보 후보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확산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반 대중이나 또는 이제 반대적으로 볼 때 설동호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인력풀이나 뭐 조직력에 비해서 너무 열약했던 거죠. 이게 어찌 보면 페이스북이나 SNS 통해서 열심히 했지만 그건 자기들끼리만 리그였던 거죠. 그들만의 리그. 예, 그 확산성이 너무 적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뭐 대전 지역 학부모들의 보수성 이런 면도 있을 텐데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공약을 비교해 보니까 공약을 가지고 누가 진보 후보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 이런 면도 좀 있어요. 설동호 후보를 어떤 그 언론들은 다 중도라고 씁니다. 설동호 교육감을 보수 후보라고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전교조나 이런 데서 계속 주장하는 게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공동으로 표명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내에서 대전, 충남북, 세종 그 교육감들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시국선언, 그러니까 시국선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발표에 그런 입장을 본인도 같이 했던 거죠. 그런데 또 그래놓고 왜 그 전교조 선생님들이 시국선언한 건 징계하느냐? 그러니까 그건 징계가 아니고 행정처분이라고 해명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징계죠. 근데 모호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보수인지 진보는 아닌데 보수인지도 자꾸 명확지 않고 그래서 중도라고 표현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정책도 보면은 제일 먼저 앞세우는 게 뭐 그 무상급식. 그다음에 뭐 고교 뭐 무상교육이라든지 교복 무상화라든지 이런 거 이걸 보면은 이게 이분이 진보 아닌가 할 정도로 세심하게 따지지 않고서는 구분하기 어려운 면도 좀 있었죠. 지금 컨텐츠가 사실은 그 진보 교육감 진영만의 컨텐츠가 과거에는 명확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결구도도 확실했었고. 무상 시리즈였잖아요. 그냥 무상하면 당연히 딱 진보 이랬었거든요. 그게 조금 흐려졌잖아. 그럼 다른 컨텐츠 개발과 더불어서 아까 장 기자님 지적하신 대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좀 밖으로 나오셨어야 되는데 말로는 이제 막 열린 그런 거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폐쇄성도 좀 많이 있지 않았나. 저는 옆에서 봤을 때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 좀 그런 면도 보이더라고요. 있습니다. 실제 선거 캠프 구성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뭐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느꼈지만 그 선거를 치러보지 않은 분들이 캠프에 그 의욕은 넘쳐요.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많이 왔지만 이게 효과적으로 일률적으로 쫙 뭐 캠프가 돌아가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역량 얘기했는데 역량 부족인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그런 선거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예, 그렇죠. 좀 그런 게 아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설동호 교육감이 생각보다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거죠. 그 이제 교사들이라든지 누구 생각보다?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진보 후보가 아니면 다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던 그때 정책을 다 수용하고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정부가 바뀌고 촛불 정국이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볼 걸로 생각했는데 진보 진영에서 보기에는 근데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 교사들 사이에서나 뭐 아까 중도 이야기도 했지만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정도의 평가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표차로 이길 수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선거는 정서예요, 정서. 그렇죠. 정서는 예. 남들한테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만약에 그 진보 진영이 교육감을 당선시키려면 더 치밀한 준비와 더 훌륭한 그 역량을 좀 가졌어야 좀 그걸 넘어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다룰 순서는 대전광역시 의회 시의원들입니다. 사실 시의원, 구의원 이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 세금 잡아먹는 뭐다, 없애야 된다 이런 거 얘기를 그렇죠. 특히 어르신들은 많이 하세요. 그만큼 막 하는 일이 별로 없어 보이고 또 존재감도 없어 보이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인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덜 가지면 덜 가질수록 우리 지역 사회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이상한 무능한 사람들만 그 의회로 들어가게 되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다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 언론 중에서 그 시의회에 대해서 다루는 언론들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 저희 방송에서 션털기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자세히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맞아요. 네. 예, 겉으로 나타나는 갈등이라든지 이런 음. 피상적인 것만 좀 다루고 있죠.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예. 대전광역시 의회는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19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다 19석. 19대 예. 빵. 예, 예, 맞습니다. KBS 제가 방송 시작했잖아요. 네. 100대 빵.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상에 100대 빵은 없다라고 하니까 예. 지상파라고 빵이 안 된대요. 그래서 100대 0은 없다로 바꿨거든요. 여기는 뭐, 빵. 예, 우리는 빵빵 많이 씁시다. 19대 빵. 네, 19대 빵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기자님. 저희 방송에서 이제 선거 직전에 모든 출마자들의 재산과 그다음에 경력, 이력 이런 것들을 소개해주는 방송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거 했었죠. 들으셨어요, 되게 혹시? 지루하게 했었죠. 엄청 양모가 왔거든. 예, 김상기랑. 네. 그런데 상상이 내용도 가십니다. 그렇지만 뭐 패널도 잘못 선택했다고 저는. 그런데 심해요. 전과를 보면은 그 이제 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번에 후보들 중에 제일 논란이 전과 많았. 음주부터 해가지고 시리즈예요. 네, 그런 분들이 공천에 있다라는 것도 참 뭐 이게 과연 민심인가? 아무리 민주당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아실까? 아셔서 승낙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다른 당은 제껴놓고요. 왜냐하면 19대 빵으로 19대 빵 이겼으니까 민주당 얘기하면 돼. 민주당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민주당 내에서 가장 그 공천자 중에 문제가 많은 걸로 논란이 됐던 게 바로 말씀하신 대로 후보예요. 이 후보는 한국노총 대전 지역본부장을 오래 했죠. 그리고 뭐 전과도 많고 또 지난번 대선에서는 이번 대선 말고 지난번 대선은 박근혜 후보 지지 선언을 했던 그리고 자기 그 한국노총 조직들을 데리고 뭐 그 선거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과연 이런 사람을 공천하는 게 이 민주당 특히 문재인 정부 촛불 정국을 지난 여기에 맞느냐. 우리가 적폐청산 이야기하고 또 하필 또 그 시당위원장님이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려고 하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이시잖아요. 아이고 어려워라. 그런데 하필 그분을 공천이 된 거죠. 이런 거에서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답답한 게요. 아실라나 과연 박범계 시당 위원장은 알겠죠 아마. 그렇죠. 아시죠. 근데 이제 알죠. 문재인 대통령은 모르실 것 같거든. 그쵸, 일일이 하나씩 그렇겠죠. 거기까지 이게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사진 같이 찍고 이런 거 보면은 아직 정치권이 일반 유권자들이나 시민들, 국민들의 마음을 못 헤아린다. 특히 지역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지역 정치에 혐오를 느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둔산동 같은 경우는요. 예. 다른 당 얘기해서 그렇지만 민주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다 전과잖아요. 그래서 둔산은 전과가 있어야 공천을 주나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우리 방송 중에. 네, 전과가 뭐 있다고 해서 무작정 나쁘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데 그 전과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전과는 무작정 나쁘죠 일단은. 꼭 그럴 수만은 없죠. 왜냐면 아니 뭐 예를 들어 민주화운동해갖고 예. 집시법이나 도로교통법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을 수는 예. 있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안 계셨고요. 저희가 다 다뤘습니다. 모든 후보들을. 예. 음주가 제일 많고요. 음주운전 전과가 가장 많고 사기 전과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의료법 위반도 있고요. 뭐 별의별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격증 이렇게 남한테 그 대신 빌려줘 갖고 한 그런
근데 소명자로 보면은 죄송합니다는 거의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전과가 있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전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전과가 있으면 그 전과자에 대한 어떤 기준, 원칙이 항상 일관되고 그렇죠.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어. 예. 전과자는 무작정 공천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할 네.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른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진 게 오범과 막 질이 나빠도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 잘못했다고 그 전과를 이유로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고 또는 뭐 당 지난번 아니, 또 있어요, 기자님.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은 전과 뭐 1범, 2범 사실 잘못할 수도 있고 전과 있을 수도 있지. 뭐 본인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저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저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잘못했으면은 반성을 해야 되잖아. 그 후보들이 해명을 하게 돼 있잖아요. 소명 자료를 낼 수 있거든요. 그 소명 보통은 보면은 소명을 하죠. 일반적으로. 반성이 아니라요. 예. 이래서 이랬고 뭐 이렇게 반성이 아닌 거예요. 핑계인 거예요. 대부분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자꾸 하는 게 화나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공천 과정에서 전과자는 무작정 안 된다 하든지 할 수는 있지만 뭐 이범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폭력 전과라든지 이렇게 뭐 파렴치범은 안 된다고 하든지 이걸 똑같이 적용하고 일괄적이게 적용해야 되는데 이번 공천 과정에서는 어떤 사람은 전과 한 가지를 가지고 음주운전이니까 안 된다고 해놓고 어떤 사람은 음주와 뭐 폭력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되고 이런 과정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또는 이제 정당의 징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의장 얘기를 하는데 네네. 원구성 과정에서 당론을 어겼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사실상 공천을 배제시킨 거거든요. 네. 뭐 겉으로 보이기에는 스스로 포기한 거지만 실제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포기한 건데 똑같이 그때 가담했던 사람들 누군가는 는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런 의원들은 뭐 의장 다른 이유를 1순위래요. 들어서 예, 그런 분들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안 된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저는 그걸 하기로 했으면 똑같이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를 아니 얘기하는 저는 거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대전 시민들이나 아니면 그런 이제 민심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물론 정치하시는 분들이 자기 조직 있고 또 그 동안에 그 윗사람들한테 그 줄 서은 거 있고 공도 있겠지만은 사실 의회 그 원구성의 파행의 장본인들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리고 또 전과도 이렇게 하나도 아닌 복수로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당선이 되신 다음에는 의장 1순위 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게 과연 맞는 형국인지. 아니, 그 1순위 거론되는 건 언론에서 하는 거고요. 진짜 그러면 만약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월평공원 그 도시공원의 그 위원회 당연직 관련해서도 투표하실 때도 안 오시고 그 자녀분 그 뭐 축구한다고 스페인 가시고 그리고 뭐 상임위에서 통과한 거 본회의에 올리지도 않아서 자동 폐기하게 하고 네, 그렇죠. 이게 과연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정말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언론에서 삼선 의원이니까 의원과 뭐 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차기 그 원구성 과정에서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의원하고 의원을 유력하다 이렇게 꼽고 있어요. 두 분이 이제 삼선 의원이거든요. 그 3번 연속으로 지금 되셨는데 이분보다 많이 했던 분이 있어요. 김인식 의원이 4선인데 이분은 의장을 한번 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뭐 그 재선 의원들이 좀 있습니다. 뭐 그 박혜련 의원이나 정기현 의원 그리고 예전에 뭐 다른 당 새누리당에서 의원을 하다가 한 번 건너뛰고 민주당에 와서 당선된 남진근 의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삼선 의원 2명이 딱 나왔으니까 이분들은 이제 거론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거에 그런 상황들이 있었으니까 이거 안 된다. 이걸 과연 민주당이 걸러내고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면죄부를 주듯이 이제 공천도 했으니까 그건 이제 상관없이 똑같이 하겠다 이렇게 할 건지 그거는 뭐 우리가 관여할 건 아니지만 시민들은 그거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근데 시민들이 몰라요 이런 거를. 이제 언론에서 많이 알려줘야죠. 그럼 많이 안 알려주는 것 같아요. 한 번 기사 쓰고 많은 것 같아. 반성하십시오. 저요?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너무 모르는 결론은 저의 잘못으로. 어쨌든 이번 그 대전시의회가 원구성을 이번에는 정말 어떻게 할 건지 정말 관심사입니다. 지난번 그 원구성 과정에서 그렇게 파행을 겪고 뭐 징계를 하고 그거를 원인으로 탈당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뭐 또 후보 공천도 안 하고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이제 모범적으로 잘 할까, 잡음이 없을까 이런 거고, 사실 근데 전반기는 또 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뭐 초선 의원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자기 걸 막 주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처럼 후반기 가서는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잘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하든 뭐 투표를 하든 잘 정해야 그 다음 계속 이어지는 거에서 그런 파행이 좀 없지 않을까. 시민들에게 좀 볼썽사나운 그런 면을 보이지 않고 좀 잘 되는 대전시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대전시는 어쨌든 시장도 당선되신 분께서 더불어민주당이시고 시의회도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셨으니까 정말 큰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의 열망이 담아서 시정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눈 맞습니다.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초단체장이죠. 구청장입니다. 네, 각 대전에 5개의 구가 5개의 구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개의 구청장 모두 다 민주당이 됐어요.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좀 소개를 드리면 동구에는 황인호, 네, 저희 방송 나오셨습니다. 네, 구청장 당선되셨어요. 네, 잔이윤 닮지 않았어요, 그분? 좀 그런 이미지죠. 그래서 그때 출연했을 때 그때는 의원이셔가지고 네. 의원님 잔이윤 닮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은 지금 그러니까 동구의회를 의원을 사선. 그다음에 시의원 한 번. 그래서 6승 무패예요. 네, 예, 인호불패.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한 25년 동안 계속 지금 그 의원 생활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구청장까지 당선되신 거죠. 대단한 정치인이신 것 같아요. 6승 무패예요. 승률 100%. 그러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전에서 1위가 그 윤진근 시의원 있었었죠. 네, 네. 이번 안 되셨잖아요. 네, 이번에 떨어지셨죠. 그분이 7승 무패인가 8승 무패였는데 이번에 떨어지셨으니까 이제 100% 신화는 깨졌고. 네. 그렇긴 한데 뭐 기초의원을 많이 하는 거는 그 뭐 중대선거구로 해서 복수를 뽑으니까. 그래도 뭐 그리고 이번에도 떨어진 분들도 보세요. 많잖아. 가번 받고 떨어진 사람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 가번 받고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뭐 승률로 따지긴 좀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도 아무튼 이분이 5선을 하고 6번째 구청장에 당선이 됐으니까 대단하신 분인 거죠. 네. 네, 뭐 초선이긴 한데 연세도 좀 있으시고 아무튼 앞으로 좀 잘 하실 걸로 보고. 그분이 골룡골 우리 산내 골룡골 그 네. 관할 구청장이신 거잖아요. 원래 관심 많으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하고도 약속하시기로는 다큐 제작할 때는 정치인이시라 이제 기부행위가 금지돼서 안 했지만은 다른 측면으로 꼭 도와주겠다고도 하셨고. 지난번에 대전 MBC에서 시사토론에 나오셨었거든요. 네. 방송 직후에 저한테 카톡이 하나 왔는데 명품 영화 꼭 같이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연락하셨었어요. 관심이 많으시군요. 네. 꼭 저랑 안 하셔도 좋으니까 네, 골룡골이 좀 세상에 더 많이 드러나서 유해 발굴도 이루어지고 네, 좀 우리 비극의 한국의 그 비극적 현대사가 많은 시민들에게 좀 전달됐으면 좋겠은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이 황인호 구청장이 재임 시절에 이제 그 산내 골룡골이 전국 그 민간인 학살 그 추모 공원으로 이제 변모할 텐데 그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역할도 많이 요구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걸로 이렇게 믿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중구청장은 그 박용갑 네. 중구청장이 뭐 이제 3선이죠. 3선에 네네. 성공했습니다. 이분이 시작은 다른 당에서 했으나 국민중당도 하셨었죠. 예전에 네, 저희 선거 기간에 삭발 사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랬었나요? 남충희 후보랑 같이 이렇게 네. 그때 국민중당 후보들 다들 삭발한다고. 국민중심당에 머무실 때는 그때는 아마 그 시의원이셨나 그럴 것 같은데요. 2007년 선거 때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 뒤로 신대평, 이제 그 선진당으로서 이제 네네네. 당선이 되셔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선진당이 그 새누리당과 합당할 때 그때 이분은 가지 않으시고 안철수계를 따랐다가 지금은 이제 또 그 안철수가 같이 들어왔을 때 민주당 들어왔을 때 들어와서 좀 계속 계신 거죠. 그래서 3선에 성공하셨는데요. 뭐 중구 이번에도 나온 후보들이 다 낙후론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8년 동안 낙후의 책임자잖아요. 그렇죠. 네. 두 번을 하셨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민은 선택한 거니까 뭐 이번엔 좀 더 잘하시기를 우리가 이제 기대해 보고요. 서구에서는 장종태 구청장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네. 뭐
굉장히 뭐 무난하게 계셨고 이분은 서구에서 30여 년, 거의 40년 동안 계속 공무원 생활만 하시다가 서구청에서는 국장으로 은퇴를 하셨다가 지금 재선에 성공하셨으니까 서구 전문가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겠죠. 뭐 앞으로 잘 하실 걸로 보고 공무원 스타일이신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공약 발표회를 가서 공약을 비교해봤는데 딱 자기가 진짜 하실 수 있을 것만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공약 이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번에 이분이 이제 공약 이행률이 98.5%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냐니까 딱 하나 못했대요. 서구 분구를 공약했는데 둔산구를 했다. 이거는 근데 본인이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인구가 늘고 법이 해야 되니까 그건 못했고 다 이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놓은 공약도 보면은 거의 다 할 수 있을 것만 하셨더라고요. 어찌 보면 바람직한 거죠. 할 수 있는 것만 공약하고 하는 것도. 또 하나는 이제 좀 정치인 스타일이면 조금 이제 좀 한 발 앞서가는 뭐 이런 것도 좀 하시면 좋을 텐데 거기까지는 또 못 나가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디까지나 장재한 기자 개인의 생각입니다. 저희 네. 방송과는 무관합니다. 장종태 또 청장님. 이렇게 그런가요? 잘 얼굴 빠져나가셔요. 빨개지셨어요. 네. 네. 그다음에 유성구로 보면 이제 정용래 구청장이 당선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자가 이제 대전시장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 빈자리에 들어가게 된 비서실장 거죠. 하시던 분이 뭐 됐는데요. 뭐 이분이 어찌 보면은 허태정의 그 후광을 입고 당선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분은 두 분의 그 시의원들과의 그 경선에서 있었었죠. 승리를 한 거니까. 김동섭 의원하고 그다음에 송대윤, 네. 그분들과 이분들도 뭐 지역에서 뿌리가 깊고 김동섭 의원은 이상민 의원 보좌관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쨌든 유성에서는 뭐 아는 사람도 많고 뿌리도 조직도 있다고 보여지고 송대윤 의원도 마찬가지고 JC를 오래 했고 또 그 의원 생활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쟁쟁한 그 경쟁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용래 후보가 이기고 후보가 되어서 구청장이 당선이 됐으니까 네. 어찌 보면 실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젊어요. 실력이 있다 없다는 네. 하는 거 구정하는 걸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겠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 뭐 유성이 좀 젊은 도시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허태정 그 시장 당선자도 재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젊었잖아요. 우리가 방송 나가는 시점은 아마 시장 취임하실 겁니다. 그렇죠. 7월 2일에 시장님께서도 젊었으니까 정영래 구청장이 아마 그 허태정 그 유성구청장 시절에 하던 거를 잘 이어받아서 계속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덕구청장이 어찌 보면 이제 박정현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우리 방송 패널 우리 고정 패널이었죠. 네, 자동 하차됐어요. 네, 이분은 이제 우리가 수식어가 많죠. 뭐 환경 전문가, 환경운동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여성 정치인 뭐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대전에서는 최초로 여성 구청장 당선자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죠. 전국적으로 그렇게 흔하지 않고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로 뭐 수도권이나 아니면 뭐 그 지역색이 강한 곳에서나 이렇게 정당 공천만 받으면 되는 곳 뭐 이런 데에서나 돼 있었는데 이분도 그렇죠. 그런 면에서 미리 선언하고 그리고 경선도 했고 논란 과정에서 보면 시위 그 서구 의원을 하다가 대적구로 가서 출마하려고 이사했다. 그래서 뭐 굴러온 돌 박힌 돌 뭐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박수범 그 구청장이 자유한국당 박수범 구청장 그 후보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뺄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돌로 취급한 거죠. 박정현 후보를.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어떻게 받았냐면 박힌 돌이 걸림돌이다. 대덕구 발전에. 그래서 이제 돌 경쟁이 된 이상한 논란이 있었죠. 어쨌든 이제 그 대덕 구민의 선택은 새로운 사람을 선택했고, 표차이 꽤 났었던 것 이른바 같아요. 굴러온 돌을 선택한 거죠. 굴러온 돌로 인해서 변화를 주려고 선택한 거니까 또 아까 말했듯이 최초의 여성구청장으로서 또 환경운동가 출신의 정치인으로서 젊은 후보를 선택했으니까 젊어요? 그분이? 좀 젊죠. 50대 초반인데 그런 면에서 대덕구가 이제 좀 변화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선거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 그 박정현의 머슴일기는요. 그래서 자동 하차를 하시게 됐고요. 뒤로 누가 이어서 하신 줄 아세요? 누가 하시나요? 대전시의회 의정 보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누가 정기현 의원께서 새로운 머슴으로 합류하시기로 했습니다. 머슴 스타일이죠. 일 열심히 하시는 많이 굴려주세요. 빅데이터로 완성한 가장 완벽한 수능 영단어 수빅복화
수능 출제 횟수를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관련 파생어를 완벽하게 정리했고요.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친절한 뜻풀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턴 수능에 꼭 나올 단어만 외워주세요. 아빠 책 이름이 뭐였지? 수빅목화. 아빠 책 좀 꼭 사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지난 6.13 지방선거에 대한 이야기, 선거가 끝나고 난 뒤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장장 기자님, 이제 끝났습니다. 선거는요. 네. 네. 새로운 분들이 임기를 시작하셨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분들을 잘 이렇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먼저 관심이죠.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대로 감시하고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분들이 본분을 다하도록 좀 어떻게 압박을 해야 되나? 푸시를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지금 뭐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산을 다룰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모니터링도 하고 또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뭐 문자라도 보내고 만나면 잘하고 있는지도 얘기를 하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아, 우리를 지켜보고 있구나. 시민들이 우리를 표만 찍고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좀 압박감을 느끼게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게 곧 구정이나 또 시정을 감시하는 그 힘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바로 진정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정치권에 대해 감시와 견제의 눈을 부릅뜨셔야만 우리가 살기 편해집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해 장재환, 정진우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We shall be back. 수고하셨습니다.